아카데미 제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홍정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에서 정년을 하시고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고요. 정책연구원 풀무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원래 제목을 저희가 드린 게 남북 통일과 미국이라는 제목을 드렸는데요. 미국 전문가시라 주로 이제 우리는 미국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미국에 대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분석해 주시는 강의 내용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홍정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스크를 쓰고 좀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제가 1982년 9월에 미국에 갔습니다. 가서 내가 느낀 것은 미국이 참 넓고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속도로, 미국에서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라고 그러는데 주를 넘어가는 고속도로의 중앙 분리대를 하도 넓어갖고 한국 촌놈이 미국 가서 보니까 중앙 분리대에다가 콩팥을 심어도 우리나라 사람 다 먹어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여기가 많더라고요. 상당히 넓고 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작년에 2번 갔었는데 미국은 넓고 할 일이 많다는 제 생각이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민, 유학, 많이 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느낀 점, 제가 미국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를 받는데 11년 10주 동안 하면서 미국에서 느낀 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단점을 얘기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비유되는 현금 만능주의, 그 말씀입니다. 머니스테이션.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에서 아침은 경품을 주죠. 여기는 돈으로 씁니다. 200불 보내게 돼요, 바로. 그 정도로 만능주의적인 그런 게 있어요. 루터의 기독교 사상과 프로테스탄트주의가 자본주의라는 책에 보면 기독교에서는 낙타라고 하는 게 매듭이라면서요. 매듭이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만큼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기독교가 부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켰다. 그런 게 막스 웨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본주의가 발전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발전된 것이죠. 성적 타락, 수아피라는 말 알죠? 수아피라는 말이 이제 경제에서는 돈을 갖고 있는 거로 서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어떤 옆집에서 오늘 저녁에 수아피 하자, 이렇게 제안이 왔다는 그 정도로 성적으로 물러나죠. 그리고 마약. 최근에 어떤 가수가 죽었다는데 그 사람 결국 마약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뷰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성적 타락, 마약, 그 다음에 황금 만능주의 이걸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아메리칸 뷰티가 아니고 아메리칸 어글리죠.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아랍법적으로 이제 아메리칸 뷰티라는 얘기했는데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볼 수 있는 이유고,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돈이 없어갖고 장사도 하고 남의 일도 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이라는 거 아시죠? 프리마켓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장사를 했어요.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매상의 한 60~70%가 그 기간에 팔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선물 안 하죠. 근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조그만 선물을 합니다. 포토카피 하나라도 선물하고 그 정도로 선물을 많이 하는데, 그때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장사를 하는데 미국 사람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바쁘게 막 같이 장사를 하는데 부인이 화가 났어요. 부인이 왜 이렇게 화가 났냐, 업셋됐느냐, 화가 났냐 그랬더니 부인이 남편이 바쁜 장사를 도와주는데 남편이 부인한테 회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족의 개념이 틀린 것이죠. 미국의 식당에 보면 다 부부간이라도 책을 따로 쓰죠. 네가 무슨 완탕수프 시켰으면 완탕수프 이렇게 따로 쓰죠. 우리나라의 가족 개념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좋겠지만 그런 미국에서 얘기하는 가족 그런 거 개념하고 좀 틀리죠. 그리고 이제 부익부의 빈익빈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상당히 심화되니까 되게 튀겠죠. 미국이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수정자본주의로서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필요 없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조금 수정해갖고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고 이겨냈다.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게 미국의 아메리카니즘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서도 항상 이게 계급을 뛰어넘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흑수저에서 올라간 거. 미국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미국 사람들이 불평등하지만 누구든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니즘 하면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는 의미도 많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로마나, 이게 팍스가 PAX가 피스입니다. 큰 제국을 이뤘다는 것인데 그게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그 아메리카니즘이라는 것이 아메리칸 웨이 오브 라이프. 흑수저도 미국에서는 얼마든지 금수저 교육받고 좋은 받을 수 있고 저희 처갓집이 7형제입니다. 7형제인데 5형제가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큰 처남의 장인이 이북서 오셨기 때문에 이북에 오신 분들은 남한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많이 갑니다. 한 7형제 중에 5형제가 미국 갔는데 한국에 있었으면 다 고생했을 건데 고생하지 않고 살아남다든가 또 제 4천, 6천 형제도 한국에서는 대학을 못 갔을 것 같은데도 가서 잘 살고 그러니까 한국에 보면 기회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뭐 생각나게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이 그 이민의 차별이 심하다고 그러죠. 미국 사람들은 왜 특히 트럼프 같은 사람은 역이민 정책, 안티 이미그레이션 팔리시라 그런 게 있고 미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죠. 특히 여성들이 싱글인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꽤 비자를 안 줬습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미국에서 유학생 또는 그런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이제 애를 낳으면 제일 먼저 부르는 사람이 장모입니다. 장모, 그다음에 이제 시어머니, 애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미국 가고 그냥 한국만 하고 짱 박는 사람, 보내자는 사람이 거의 퍼센트 이상이 안 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에 투자이민 하겠다고 얼마나 받아들일 겁니다. 미국에 이민하려면 10억 가까이 들어요. 그럼 미국이 힘들면 캐나다는 5억 내면 갈 수 있습니다. 캐나다 갔다가 다시 미국 갈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특히 5억을 내고서 그 5억을 그냥 맡겼다가 5년 후에 5억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 세계를 무대로 우리가 많이 진출해야 된다. 세계적으로 얼마든지 할 일이 많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열심히 일하고 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죠. 한마디로 미국 사람들은 기회의 나라다. 아메리카인이 그겁니다. 미국의 헌법, 미국의 건국 초기의 그거를 보면서 제가 참 놀란 것이 우리나라도 지금 뭐 보수, 진보, 무슨 당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도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가 막 싸웠습니다. 연방주의는 페더레이션이라고 그러고 반연방주의는 컨페더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연방주의라는 것은 연방정부가 있어야 된다. 연방주의가 있어고 연방정부가 강력해야 된다. 대통령도 필요하다는 거고 반연방주의는 우리가 영국이 싫어갖고 이민 왔고 종교적으로 이민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게 몇 년이에요? 1492년입니다. 미국이 독립한 해가 몇 년이에요? 1776년이에요. 거의 200년 동안 뭐 했어요?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우리가 영국이 싫어서 왔고 또 영국의 식민지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또 이렇게 대가리 두냐 우두머리 두냐 싫다. 그래갖고 처음에는 반연반주의적인 13개주라가 독립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3개주가 뭉쳐갖고 독립한 것도 아니에요. 독립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버지니아가 영국에서 독립하고 메사추세츠가 영국에서 독립하고 그런 식으로 간단히 연대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연방정부를 두고 대통령으로 그런 거로 헌법을 만들기 전에 연합규약이라고 해서 그렇게 느슨한 형태를 하려다가 너무 혼동이 됐어요. 혼란스러우니까 할 수 없이 연방정부, 정방주의 대통령을 만드는 거로 바꿨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컨페데레이션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안 돼갖고 헌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냥 역사적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놀라운 것이 그렇게 연방정부가 중요하다, 아니다, 주정부가 중요하고 개인정부가 중요하다 이런 사람이 막 싸우다가 결국은 대통령을 교대를 했습니다. 그때는 조지 워싱턴이 추대되고 그 사람이 적당한테 물러나면서 영국을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연방주의 했던 사람들이 또 하고 토마스 제퍼슨처럼 반연방주의 하는 사람도 대통령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연방주의 헌법을 만들고서 바로 한 몇 년, 3, 4년 후에 바로 수정헌법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그 반연방주의, 주정부의 권력이 강화해야 된다 또는 개인의 권리가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 주장하던 것들을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까지 해갖고 바로 넣어갖고 그 사람들 의견을 받아들여갖고 같이 나갑니다. 난 그것이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이 처음에 흔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수정헌법 제1조부터 10조까지를 이것이 권리장전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수정헌법 1조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수정헌법 그러면 헌법을 수정했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헌법을 한 번 만들고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럼 수정헌법 무엇이냐? 헌법에 필요한 거 있으면 추가 1조, 추가 2조, 추가 3조가 수정헌법입니다. 어멘드먼트라는데
우리가 수정헌법은 헌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고 추가 필요한 걸 넣는 겁니다. 그렇죠? 반영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거, 토마스 제퍼슨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까지 넣어갖고 수정헌법 1조, 걔네들이 중요한 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건 중요하니까 그 수정헌법 1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연방주의로서 헌법을 출발했지만 수정헌법 1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 예를 들면 수정헌법 2조인가 3조에 그게 있는데 여기 총기 난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물론 미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넓은데 애리조나 그런 데가 보면 벌판에 건물 하나 있으면 누가 와서 할 수 없게 총을 갖고 있죠. 농담으로 그럽니다. 누가 와서 들어오면 그 사람을 쏴갖고 바깥에 현관 앞에 쐈으면 그냥 시체를 끌어다 안에다 둔다. 그 사람이 침입했다고 한다는데 하여튼 그렇게 넓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총기를 갖게 하지만 또 한 가지 그 수정헌법 2조인가 3조에 뭐가 있느냐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뭐냐면 연방정부는 아임드 포스, 군대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주정부도 밀리시아를 민병대라는데 연방정부가 갖고 있는 거,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군대고 나머지 주정부, 정당도 군대가 있죠. 개인 갖고 있는 거를 밀리시아라고. 개인도 개인의 재산과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 그렇게 해갖고 헌법에 수정헌법 2조인가 3조에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레이건을 쏠라 그러다가 레이건을 사봤고 레이건의 보좌관이 비모라는 사람이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바꿉니다. 조금.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이 미국이 이 다수결에 의해서 머저리테리아니즘,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임이 아니고 다원주의적인 그런 이익단체, 압력단체의 의견이 있어 그 사람들의 움직이는 것이 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총기를 강력하게 제한해야 된다는 사람들, 총기 생산업자 이런 사람들이 로비하고 해서 커지는 그런 면도 있다. 딱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수정헌법에서 그런 것이 나옵니다. 수정헌법이라는 것은 헌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미국이 헌법을 한 번 만들고 한 번도 안 고쳤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항을 넣습니다. 미국이 왜 헌법을 한 번도 안 바꿨느냐? 미국은 200년의 민주주의 역사지만 역사적으로는 짧습니다. 그래서 전통 이런 것에 대한 역사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 이순신 이런 걸 내세우지만 미국에서 제일 내세우는 것이 헌법입니다. 헌법. 컨스티튜션이 미국을 이끄는 지주입니다. 미국을 건설한 사람 파운딩 파더스라고 그러죠. 건국의 아버지들은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연방주의 반정부에게 싸웠지만 그 사람들이 서로 교대로 잘하는 거 보고서 미국이 첫 번째 서바이브했구나라는 국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유. 미국에서 자유가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니스가 있고 미국이 발전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하나로 계속 뭉치게 된 것이 이제 아까 13개 주가 처음에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13개 주에는 큰 주가 있고 작은 주가 있습니다. 작은 주는 주가 한 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큰 주는 인구 한 명이 한 표를 가져야 된다. 그렇죠? 싸울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해가 되지만 제가 나라지킴 고교연합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라지킴 고교연합에서 학교 회원수가 많은 데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학교 회원수는 적지만 참여하는 고등학교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하나에 한 표를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회원이 많이 참가하고 회비를 많이 내는 그 사람들이 많이 줘야 된다. 그거 가지고 막 싸웁니다. 그거가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하원을 만들고 인구 큰 주가 유리한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않고 그냥 주 단위로 2명씩 똑같이 하자. 그게 상원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본 거. 그것이 또 미국이 쪼개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근데 미국 선거가 선거인단에 뽑죠. 선거인단인데 사실 직접 선거라는 얘기 들어요. 근데 미국에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는 영국 식민지 총독 싫어서 우리가 연방정부 두지 말자 그랬다가 너무 혼란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게 민중들을 그냥 하면 안 되겠다. 하원의원은 직접 선거하지만 하원의원, 주지사, 대통령은 다 간접 선거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선거인단을 뽑는 것이 처음에는 간접 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직접 선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원의원은 직접 선거를 하고 하원의원 주지사는 나중에 직접 선거로 바뀌었고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직접 선거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하원의원만 직접 선거를 했습니다. 하원은 그 사람이 300명이면 되고 하원은 몇 명이니까 100명이니까 이 사람들 상원은 좀 보수적인 집단으로서 좀 전통을 유지하는 그런 보수적인 집단을 만들자. 그래서
임기가 몇 년이죠? 6년입니다. 3년마다 하나씩 바꿉니다. 하원은 2년만 해서 이것은 2년마다 하게 바꾸자. 그래갖고 하원은 진보적인, 미국말로 진보적인 집단으로 만들고 상원은 보수적인 집단으로 만들고 거꾸로 됐어요. 다 하원이 2년마다 하다 보니까 2년이 임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만 지나면 재선거를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됐던 사람이 12선 해야지 걔 커미티 밑에 서브 커미티 장 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원이 보수적인 집단이 되고 상원은 주가 큰 주도 있으니까 거기를 선거 관리하기, 선거 운동하기도 힘드니까 거기는 오히려 바뀌고 좀 더 진보적인 리버럴한 집단으로 바뀌게 돼요. 미국 정치계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하원 임기가 2년인 겁니다. 그거를 안 바꿔요. 웬만하면 안 바꾸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전통, 역사적인 그런 컴플렉스랄까 그런 거 있습니다.